118페이지의 1번 그림의 식물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가환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 호흡 중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CO2하고 H2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저장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은 광합성. 광합성은 흡열 반응, 동화작용에 해당되고, 그다음 나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한 다음에 CO2하고 H2의 생성물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나는 세포 호흡. 그러면 CO2하고 H2를 우리는 광합성을 할 때는 광합성의 반응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포도당을 광합성의 생성물, 그리고 호흡에서는 포도당을 세포호흡의 반응물, 그리고 CO2하고 H2를 세포호흡의 생성물. 그러니까 CO2하고 H2는 광합성일 때는 반응물이 되는 거고, 호흡일 때는 생성물이 되는 거고, 포도당은 광합성일 때는 생성물이 되는 거고, 세포호흡일 때는 반응물이 돼. 세포호흡 결과 이 방출된 에너지들은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ATP로 저장이 된다는 거. 보기로 할게. 가해 생성물은 나의 반응물로 사용된다. 그쵸? 니은 가에서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가에서는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 혹은 유기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니은 맞았고 디귿 나에서 포도당의 에너지의 일부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2번 문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지. 내막과 외막으로. 그래서 B가 안쪽 막인 내막이 되는 거고 C가 바깥쪽 막인 외막이 돼. 그리고 A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기질에는 DNA, 리보솜, 그리고 이제 TCA 회로에 관련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기질 내에서 TCA 회로가 들고,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하고 외막은 주성분이 단백질과 인지질이라는 거. 왜냐면 세포막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생체막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 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에는 전자 전달계 그리고 ATP 합성 효소들이 있어. 그래서 전자 전달계와 그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는 거. 기억 A는 막사이 공간이다. 막사이 공간은 B와 C 사이, B와 C 사이, 여기를 우리가 막사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A는 기질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B에는 전자 전달계가 있다. 그쵸?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전자 전달계가 있어. 그 다음 디귿 C 주성분은 생체막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돼야 돼. 118페이지의 3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라는 거고, 그리고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막사이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내막 안쪽에는 기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네 구조를 보면 이제 내막 안쪽이 꾸불꾸불 이렇게 주름진 구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리스탈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내막에서는
두 가지 효소를 기억을 해야 돼. 하나는 전자 전달 효소, 전자 전달 효소, 또 하나는 ATP 합성 효소. ATP 합성 효소. 그래서 내막에는 전자 전달 효소하고 ATP 효소가 있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막에는 ATP가 합성되는 장소인데 그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나. 이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자 전달 효소와 ATP 합성 효소가 어디에 있다? 내막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막에는 전자 전달 효소와 ATP 합성 효소가 있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에 의한 ATP 합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막에는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 효소가 있어 ATP 합성이 일어난다.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그 다음 기질도 이제 볼게. 기질에는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어. 그래서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TC 회로가 작동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 기질에는 DNA,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자체 DNA가 기질 안에 있고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인 리보솜도 기질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질 안에는 TCA 회로가 관여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TC 회로가 진행되며 DNA와 리보솜이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으로 증식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 1. 내막에는 전자 전달 효소가 있다. 그치? 전자 전달 효소뿐만 아니라 모두 ATP 합성 효소도 있다. 2번 내막의 이의 내부가 막 사이 공간과 기질로 구분된다. 그쵸? 3번 내막 일부가 안쪽에 접혀 들어가 무슨 구조? 크리스탈 구조를 형성한다. 4번 기질에는 DNA, 리보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식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어. 그리고 TCA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TC 회로가 진행이 된다. 5번 외막에는이 아니라 ATP 합성 요소가 있어 산화적 인산화에 의한 ATP 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내막이다. 내막.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돼. 118페이지에 4번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세포호흡은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산화시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3번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3번 내용도 틀렸어. 포도당 한 분자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피르부산 두 분자랑 그리고 NAD H-H 플러스 두 분자 그리고 이 NAD 그러니까 ATP 두 분자. 근데 이제 이때는 세포질 기질에서 일어나는 인산화이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고 피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산소가 있을 때는 이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그래서 아세트코에이로 산화가 된 후에 얘네가 이제 TCA로 하고 이제 산화적 인산을 거쳐 가지고 ATP가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로 완전히 이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되는 장소는 세포질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4.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는 산소 없이도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자가 최종적으로 산소에 의해서 수용이 돼야 돼. 근데 산소가 없으면 전자전달계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정지하게 되고 그러면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는 산소 없이도 진행된다? 아니, 산소가 있어야 돼. TCA 회로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TCA 회로 같은 경우는 그 NADH, 그 다음에 FADH, 이제 2로부터 NAD 플러스하고 FADA가 생성되지가 않아.
그래서 TCA로에서 이제 NAD 플러스하고 FAD가 공급되지 않으면 TCA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중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 없이는 TCA 회로도 산화적 인산화도 진행되지를 않는다. 5번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세포호흡은 크게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118의 5번 세포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볼게. O2는 H2O로 환원된다 라고 표현이 됐네. 최종적으로 전자 전달기를 통한 전자의 수용체가 최종 수용체는 누구냐면 이거 산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가 주변에 있는 이제 수소 이온과 그리고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동한 전자를 수용해. 그래서 H2로 환원이 된다고. 그래서 기억 O2는 H2O로 환원이 된다. 그 과정 중에 H 플러스하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니은 포도당은 CO2로 산화된다. 포도당이 갖고 있는 수소와 또한 이제 고에너지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CO2가 된다고. 그러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수소하고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는 산화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포도당은 CO2로 산화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이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119에 6번 가는 포도당이 피르부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ATP가 합성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가는 해당 과정이 되는 거지.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르부산 두 분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 ATP가 생성이 된다고. 그리고 전자 전달 효소 뭐 달리 표현한다면 산화환원 효소에 의해서 NADH-H 플러스도 두 분자가 생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피르부산이 산소가 있는 환경 속에서 피르부산의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세틸 코A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아세틸 코A는 TC 회로에 들어가서 CO2와 그리고 또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이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를 거쳐서 전자 전달계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라는 화학 에너지가 생성이 돼. 그래서 가는 해당 과정 그리고 나는 TCA 회로 다는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정답은 1번. 119페이지의 7번, 6번의 문제를 이어서 하는 거야. 해당 과정이지. 과정에서는 탈탄산 효소가 관여한다. 탈탄산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야 되지. 근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탈탄산 효소가 작용을 통해서 CO2가 생성되는 그 과정은 가나다 중에 나의 TCA 회로에서 탈탄산 효소가 관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나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조절이 된다라고 했어.
TCA 회로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TCA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아니라 어디 기질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가, 나, 다 중 ATP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단계는 다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포도 한 문자가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이 ATP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TC 회로를 돌게 되면 역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이 ATP가 생성이 된다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다과정 최대 28 ATP가 생성이 돼. 그래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는 4 ATP,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는 최대 28 ATP. 그래서 총 포도당 한 문자가 ATP를 최대 32개의 ATP를 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정답은 디귿. 119의 8번.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밑에 답부터 찾고 위로 올라갈게. 산소가 없어도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산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무산소 과정에서도 해당 과정은 일어나.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호흡 과정에서 인산화는 두 가지가 있어. 세포질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해당 과정과 TCA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그러니까 해당 과정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맞는 이야기 되는 거고. 3번. 포도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치면 NADH가 네 분자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분자가 생성이 돼.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포도당이 세포 호흡을 통해 산화될 때 TCA 회로보다 먼저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피르부산의 산화, 그 다음이 TCA 회로, 그 다음이 산화적 인산화. 우리가 그거를 전자 던달계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다라는 표현을 해. 그럼 이제 4번 맞는 얘기고, 5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는 모두 피르부산 두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로 전환된다. 그래, 포도당은 6탄당이야. 탄소가 6개짜리야. 피르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야. 그러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는 포도당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는 모두 피르부산 두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고, 해당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르부산, 그리고 두 분자의 NADH, 그리고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되는 반응이야. 포도당 한 분자에 의해서. 장소는 세포질. 그러면 ATP가 이제 소모하는 단계가 있고 ATP가 생성하는 단계가 있어. 여기 최종적으로는 ATP가 두 분자가 생성된다고 했잖아. 근데 소모도 되고 생성도 돼. 근데 소모는 두 분자가 소모되는 거고 생성은 네 분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탄소가 6개짜리 포도당이 인산을 2개를 받아. 그래서 과당 2인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탄소 수에는 변함이 없고 인산을 2개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인산을 누가 제공하냐? ATP가 ADP로 분해가 되면서 그때 떨어져 나간 인산이 탄소 양쪽에 달라붙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산이 2개가 달라붙었으니까 두 분자의 ATP가 두 분자의 ADP가 될 때 떨어져 나간 2개의 인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ATP 2개가 공급이 되어야만 과당 2인산이 되는 거고, 이 과당 2인산이 이제 중심의 탄소가 결합이 끊어져. 그래서 탄소 3개짜리의 인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리세리드 알데하이드 포스페이트라고 해. 그래서 이제 줄여서 PGAL이라고 한다고. PGAL 광합성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야. 그래서 줄여서 PGAL이라고 할게. 그래서
두 분자의 PgAl이 만들어지고 이때 PgAl에서 한 분자당 수소가 두 개가 떨어져 나가. 그때 그 두 개의 수소를 탈수소시키는 그 효소가 NAD 플러스라는 주유소가 된다고. 그래서 NAD 플러스라는 주유소가 탈수소 효소가 NADHH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무기인산, 이 인산은 ATP가 제공하는 인산이 아니라 무기물인 인산이야. 그래서 무기인산이 결합이 되면서 탄소 3개의 인산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DPGA라고 표현한다고. D는 인산, P는 인산, D는 2개란 뜻이야. DP, 인산 2개, DPGAL. 그리고 나서 이제 이 DPGAL 한 분자가 피루부산이 될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가 인산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인산이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인산이 ATP가 된다고. ADP에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피루부산 하나가 만들어질 때 ATP가 2개. 근데 PgAl이 과당 인산으로부터 2개가 만들어졌잖아. 2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DPGAL 안에도 2개가 생성됐고, 2개로부터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질 때 ATP가 각각 2개씩 방출되니까, 즉 총 4개의 ATP가 생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공급할 때 2개, 생성될 때 4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분자가 생성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면 광합성에서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 포도당, 그 다음에 PgAl, 그쵸? 그 다음 DPGA. 피루부산에서 DPGA, 그리고 PgAl, 과당인산, 그리고 포도당. 요 과정이 광합성이야. 119페이지에 9번 세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되면서 ATP가 2개가 공급됐고 최종적으로 4개가 생성돼 가지고 2개의 ATP가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탈수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N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해당 과정에서는 NAD 플러스라는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과정은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나.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일어난다. 틀렸고. 그리고 ATP 합성 효소가 관여를 한다. ATP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ATP 합성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 ATP 합성 효소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도 ATP가 생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 119에 10번 해당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 한 분자의 포도당이 가 과정을 거쳐서 과당 2인산이 됐대. 얘네 과당 2인산. 그러면 가에서는 누가 ATP 두 분자가 ADP가 되면서 인산을 2개를 제공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PgAl이 2개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기인산이 결합돼 가지고 DPgA라는 게 만들어져. 그리고 DPgA는 인산이 몇 개? 2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2개. 그래서 이제 DPgA가 이제 피루부산이 이제 다는 과정 중에 이 나하 과정에서는 이 NADP가 인산을 2개를 받아서 이 ATP가 이 아래 위에서 둘 다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ATP가 2개가 소모되고 4개가 생성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ATP가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는 ATP 두 분자가 소모되는 거 맞고요. 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건 탈탄산 효소가 필요해. 근데 탈탄산 효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은 TCA 회로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 이제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해당 과정의 장소가 세포질이야. 그래서 해당 과정을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디귿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림은 세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쓰고 세포 과정에서 물질 나의 역할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이 그림은 피루부산의 산화를 나타낸 그림인데,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 3탄당이 되는 거고, 조유수 코에이와 결합한 아세트코에이는 2탄당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 탄소가 떨어져 나가야 돼.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탈탄산 효소가 되는 거고,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라는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는 CO2. 그리고 이 피루부산이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방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H 플러스 양성자고 고에너지 전자도 방출을 해.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주요소 A, 그러니까 코에이하고 결합을 해서 아세틸 코에이가 생성이 되고, 이때 이제 방출된 이 H 플러스 이 양성자와 고에너지 전자가 조유소인 이제 NAD 플러스에 전달이 돼. 그래서 NADH가 생성이 돼. 그래서 나는 NADH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NADH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제 이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 전달계로 이제 전달이 돼.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던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 전달계에 전달하면 얘네가 다시 NADH에서 NAD 플러스로 산화가 돼. 그러니까 이 NADH는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되는 전자 전달계에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120에 12번 피루부산의 산화 TC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생성된 피루부산이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 그래서 피루부산의 산화에 의해서 이제 아세틸 코 A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 TC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피루부산이 아세트코에이가 되는 과정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 피루부산은 3탄당이야. 3탄당. 그런데 아세트코에이는 2탄당이란 말이야. 그러면 탄소가 떨어져 나갔네. 그때 탈탄산 효소가 관여하는 거고, 그때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 거야. 2번도 맞고. 3번 피루부산 한 분자가 산화되어 TCA 회로에 거치면 ATP 두 분자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피루부산 한 분자가 아세트코에이로 산화가 된 후에 TCA를 거치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피루부산 하나당 ATP가 하나, 그래서 한 분자가 생성돼. 피루부산 두 분자가 TCA 회로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 피루부산이 이제 그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아세트코에이가 2개가 생성이 돼야지만 2개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당 피루부산 2개, 피루부산 2개당 TCA를 거쳐서 ATP 2개야. 근데 피루부산 하나는 ATP 하나밖에 생성이 안 돼.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이고, 4번 TCA 회로에서 반응물로부터 H 플러스가 전자가 방출되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그쵸? 이 TCA 회로에서는 탈수소 효소가 작용해. 그래서 이제 반응물로부터 H 플러스하고 이 전자가 이 방출되는 이런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 NADH랑 FADH2가 생성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산화적 인산화, 전자 전달계로 이동을 해가지고 고에너지 전자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5번 TCA 회로에서 아세트코에이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의 일부는 NADH와 FADH2로 전환이 된다, 저장이 된다. 그쵸?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4번에서 TCA 회로에서 뭐 이런 것들 생성된다고 했지? 이게 아세트코에이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120페이지 13번 피루부산 한 분자 가로 산화된 후, 그러니까 피루부산의 산화와 이제 TC 회로에 대한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는 과정 중에 뭐가 되냐면 2탄당짜리 아세틸 코에이가 될 거예요. 아세틸 코에이는 2탄당. 그러면 피루부산은 3탄당인데 2탄당이 되니까 이때는 탄산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할 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2탄당짜리인 아세틸 코에이가 4탄당인 옥살 아세트산과 반응해서 탄소가 6개짜리인 6탄당인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5탄소 화합물인 얘 이름이 뭐냐면 알파케톤 그루타르산이라고 해. 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탄소가 6개가 5개가 되니까 이때도 탈탄산 요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네. 그리고 5탄소화물인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이 4탄소화물인 석신산, 또 다른 말로는 숙신산이라고도 해. 그래서 석신산이 되고, 이 과정 중에서도 탄소 하나가 줄어들었네. 그래서 탈탄산 요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4탄소화물인 석신산이 4탄소화물인 말산이 되었다가 이 말산이 다시 4탄소화물인 옥살 아세트산이 돼. 그러면 여기 과정 중에 기역, 디귿, 리을은 탄소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탈탄산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에 가는 아세틸 코에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야. 그래서 그때 ATP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해. 기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TCA 회로에서 몇 개의 ATP를 만드냐면 한 분자의 ATP를 만든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데, 위 과정에서 NADH와 FADH2가 모두 산화적 인산을 거치면 총 28 ATP가 생성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로부터 총 몇 NADH가 만들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NADH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FADH2는 몇 개? 하나가 만들어진다. FADH2는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NADH 한 분자로부터는 2.5 ATP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FAD로부터는 1.5 ATP가 만들어진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만들어진 걸 다 더하면 11.5가 되겠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120페이지에 14번 문제. 그림은 TCA 회로의 일부를 펴는 TCA 회로의 기역과 니은 과정에서 탈탄산 반응과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나타냈다. A와 B는 TCA 회로에서 생성되는 탄소화물, 탄소수가 다르다라고 있어. 아세틸 코에이는 2탄당, 시트르산은 6탄당, 그리고 A가 알파케토 그루타르산 5탄당, B가 4탄당인 석신산, 그리고 위에 4탄소 화합물이 말산, 그리고 옥살 아세트산도 4탄당이 돼. 그러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탄소수가 줄어드는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과정, 6탄당이 5탄당이 되는 니은 과정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은 4탄당이 석신산이 4탄당인 말산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그 다음 탈수소 반응인데 탈수소 반응을 통해서는 NADH나 FADH2가 생성이 될 거라고. 그러면 니은 시트르산이 A 알파케토그루타르산이 되는 과정 중에 이때는 NADH가 생성되는 거고, 또 A에서 B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NADH가 생성되면서 동시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도 한 분자가 생성이 돼. 필요부산 한 분자당. 그 다음 B 석신산에서 사탄소 함물 말산이 되는 기억 과정에서도 이때는 FADH2가 한 분자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탄소 화합물인 말산에서 사탄소 화합물인 옥살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에서도 NADH가 하나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TC 회로를 한 바퀴 돌면 피르부산 한 분자당 NADH는 4개, 4, NADH가 그리고 FADH2는 한 분자가 생성이 돼. 근데 포도당을 우리가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하면 피르부산이 2분자가 생성되는 거지.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의 분해 산물인 피르부산 2개가 TCA 회로를 돌게 되면 4NADH가 아니라 8NADH 그리고 FADH2도 이 FADH2가 생성돼. 이렇게 이제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물어보는지 피르부산을 한 분자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항상 명심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보기를 볼게. A는 5탄소화물, B는 4탄소화물, 그쵸? 그래서 A는 알파케토그루타르산, B는 석신산,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니은 기억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5탄당인 A가 4탄당인 B가 될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니은 과정에서 FADH2가 생성이 된다. 아니, 니은 과정에서는 NADH가 생성이 되는 거고, 기억 과정에서 FADH2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20페이지 15번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FAD와 NAD 플러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지금 기억하고 니은부터 해결할 건데, NADH가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 전달계의 전자 수용체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NADH는 다시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다라고 표현해.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원도 일어나겠지. 동시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그때 NADH가 싣고 온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수용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고에너지 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림상에서 H 플러스가 막사이야. 막사이, 내막과 외막 사이 막사이로 이동하지. 이걸 우리가 양성자 펌프다라고 표현해. 양성자 펌프. 양성자 펌프는 능동성 ATP가 스모가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ATP가 스모되는 게 아니라 고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용됨으로써 양성자 펌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돼? 양성자 펌핑을 계속하니까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는 계속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계속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면서 양성자 펌핑을 계속 시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갑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라고 했죠? 그쵸? 맞죠? NAD 플러스 FAD. 그래서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니은 갑시다. NADH가 전달한 전자는 A에 있을 때보다 B에 있을 때 에너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양성자 펌핑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수준은 계속 낮아지게 될 거라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반응은 뭐냐면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누구냐면 산소야, 산소. 그래서 산소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수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가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이라고 했어. 진행되면 계속 양성자 펌핑을 통해서 막사이로 양성자, 즉 H 플러스를 계속 이동시키면 이 막사이 공간은 어때? 수소이온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pH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러면 반대로 기질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양성자를 펌핑을 시켰으니까 이쪽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질 거고, 그럼 pH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막사이 공간과 이 기질 쪽 사이에는 뭐가? pH 농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한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수소 농도의 기울기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야. 크게. 그러면 바깥쪽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매우 높고 안쪽에는 매우 낮다라고 한다면 그 기울기 차이에 의해서 화학적 탐투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때 이 H 플러스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떨어질 때 이때 ATP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여튼간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 121페이지에 16번 그림은 세포 과정 중 전자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운반체를 통해 이동할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산소 NADH, FADH 중에 하나다라고 있어.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은 NADH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FADH2가 되는 거고 디귿은 전자의 최종 수용체인 O2가 되겠네. 그러면 보기 기억. TCA 회로에서 기억이 생성된다. 그렇죠. NADH하고 FADH2는 TCA 회로에서 생성이 돼. 근데 NADH 같은 경우는 TCA 회로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정하고 피르부산의 산화 과정에서도 NADH는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해당 과정에서는 니은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TCA 회로에서만 FADH2가 생성이 돼. 디귿 전자에 대한 친화력은 디귿이 전자 운반체 가보다 작다라면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할 수가 없겠네. 산소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는 것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전자 운반체들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럼 정답은 1번. 121페이지 17번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나타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전자 전달 효소들이 들어있고요. 그 전자 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을 통해서 양성자 펌핑을 시키고요. 그 양성자 펌핑에 의해서 기질 쪽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H 플러스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그러면 막사이 공간의 pH는 낮아지는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기질 쪽에서는 pH의 농도가 높아져.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 즉 양성자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고 그때 H 플러스가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막사이에서 기질 쪽으로 뚝 떨어질 때 이때 누가 관여하냐면 ATP 합성 효소가 관여하고 그래서 ATP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NADH나 FADH2가 가지고 있는 이 고에너지 전자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수용이 되냐면 산소한테 수용된다.
그러면 전자 운반체보다 산소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더 크다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전자 최종 수용체는 산소이다. 맞고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H 플러스가 그렇죠.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거고. 3번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의 H 플러스는 그렇죠. 고에너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양성자 펌프, 즉 능동 수송이 되는 거야. 4번 막사이 공간의 pH가 기질의 pH보다 높을 때 ATP가 합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pH가 기질의 pH보다 높다라는 거는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라는 거지. 그러면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 전자전달기의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은 NADH와 FADH2.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페이지 18번 세포 호흡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인데 포도당 1몰이 CO2하고 H2로 완전히 분해되면 686kcal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포도당 1몰이 세포를 통해서 CO2와 H2로 완전히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몇 몰의 ATP가 생성이 되냐면 최대 32몰의 ATP가 생성이 돼. 그리고 1몰의 ADP가 ATP로 합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7.3kcal라고 했지. 그러면 ATP가 총 최대 32몰이 생성되니까 이걸 곱해주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233.6kcal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나오네. 그러면 기억은 28이 아니라 32라 틀렸고요. 니은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ATP로 합성이 이용되는 건 맞고요.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약 66%는 세포 과정에서 열로 방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686kcal 포도당 1몰의 전체 에너지라고 하고 그 중에 ATP가 233.6kcal가 생성되니까 열로 방출된 거는 686 빼기 233.6kcal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분율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 6%가 나오네요. 그러면 ATP로 합성되는 에너지는 대략 몇 퍼센트? 34%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ATP는 세포결과 34%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19번은 호흡 기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호흡 기질과 호흡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세포에 이동되는 경로를 나타냈다. 봅시다. 탄수화물부터 볼게.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호흡 기질이다라고 표현을 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당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당류인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면 이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되는 거고 피루부산의 산화를 통해서 이탄당이 아세틸코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네가 이제 TCA 회로를 통해 가지고 기질 수준의 인산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고에너지 전달 효소인 NADH랑 FADH2가 전자 전달되게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죠. 지방을 볼게. 지방은 이제 이 분해가 되면 한 분자의 글리세롤하고 세 분자의 이제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피루부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아세틸 이제 코에이로 이제 전환돼서 TCA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은 이제 소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기하고 카복시라는 작용기가 있어. 근데 아미노기가 먼저 이 제거가 되어야 돼. 그래서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NH2라는 아미노기가 떨어져 이제 나가게 된 이후에 얘네가 이제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TCA 회로
그 중간 산물 등으로 이제 전환돼 가지고 산화가 이제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모두 호흡기로 사용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방과 단백질은 모두 해당 과정을 거쳐 뭐 산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은 이제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 그래서 이제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얼로 아세틸코일을 거쳐서 TCA 회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탈아미노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제거되고, 그리고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돼?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TCA 회로 이렇게 이 이제 회로의 이제 중간 산물 등으로 이제 전화돼 가지고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모두 해당 과정을 거쳐 산화된다.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 3번 아미노산은 탈아미노 반응을 일어난 후 호흡기질로 사용된다. 맞는 얘기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호흡률이 가장 큰 거는 그랬는데 이거는 암기해야 돼. 탄수화물의 호흡률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0.7, 단백질이 0.8. 이거는 암기하세요. 5번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 그쵸?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죠.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 피루부산으로 전환된 후 산화가 돼서 아세트코에이가 되고, 그리고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얼로 바로 아세트코에이로 전환된 후 산화가 된다. 그래서 5번도 맞았어. 8페이지 2번 그림은 사람의 근육 세포에서 일어나는 두 종류의 호흡 경로를 나타낼 때 가는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나가 젖산 발효, 그 다음에 다가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나가 TCA 회로. 그러면 포도당이 가에서 나의 경로를 거치면서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 ATP가 생성되는 거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나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라고 했는데 젖산 발효는 피루부산 이제 한 분자가 젖산 C6H6O3라는 젖산이 되는 과정 중에 NADH H 플러스로부터 수소 이온 두 개를 받아서 C3H6O3라는 젖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방출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경우는 피루부산이 포도당이 되는 거, 에탄올이 되는 과정. C2H5OH. 그때는 CO2가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NADH, H 플러스로부터 수소이온, 즉 양성자를 받고 피루부산이 환원이 돼. 그래서 2번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번 산소가 없을 때 가, 나, 다 중 나만 진행된다. 산소가 없을 때는 해당 과정도 일어나. 그래서 가와 나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고, 다라는 일어나질 못해. 4번 다에서는 NAD 플러스의 환원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 피루부산이 아세트코이가 되는 과정 중에 NAD 플러스가 H 플러스 두 개와 고에너지 전자를 받아. 그래서 NAD H 플러스가 되면서 NAD 플러스는 환원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5. 포도당 한 분자가 가, 다, 라, 그리고 산적 인산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최대 28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기질 수준에 의한 인산화에 의해서 4 ATP가,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28 ATP가, 그래서 최대 32
ATP가 생성된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제 5번, 6번. 그림은 산소호흡과 발효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가 과정은 해당 과정. 그리고 나는 휴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발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는 젖산균에 의한 젖산 발효. 젖발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라는 유산소흡이 되는 거죠. 산소호흡, 유산소. 그리고 이제 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산소가 사용되는 과정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산소의 유무에 없이 나타나는 거고 다하고라도 산소가 사용되지 않아. 근데 피루부산이 산소를 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사용되는 과정은 유산소 맞고요. 이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그랬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이제 포도당 한 분자당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이 ATP가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루부산이 최종적으로 산화적 인산화까지 간다고 한다면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에 의한 인산화에 의해서 EATP가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28 ATP가 생성이 돼.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은 가와 옳은 이야기고, 3.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가나 다라고 했는데, 그쵸? 세포질에서는 해당 과정, 그리고 이제 발효, 젖산 발효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근데 이제 유산소, 즉 산소 같은 경우는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내막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이야기고. 4. 피루부산의 산화되는 과정은 라라고 했는데, 일단 4번은 옳지 않는 내용이 되네. 그러면 이제 4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대해서 일단은 5번 옳은 내용이니까 5번부터 하고 나서 4번으로 이제 설명으로 내려볼게요. 산소호흡과 발효에서 공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죠. 해당 과정은 공동적으로 일어나. 그럼 이제 4번 봅시다. 그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과정은 NADH나 FADH2가 이제 그 생성이 되는 그 과정이 라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 다에서는 이제 피루부산이 환원돼서 NAD 플러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이제 반응이야. 그래서 일단 4번 틀렸는데 이 과정을 이제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밑에다 좀 쓸게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고 C3H4O3가 이제 알코올 발효 나를 보는 거야. 나에서 C2H5OH하고 이제 CO2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수소 이온을 두 개를 받은 거죠. 그때 이제 NADHH 플러스가 수소이온 이제 두 개를 제공하고 NADHH 플러스는 산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도당은 환원이 돼. 그 다음 이제 젖산물해 봅시다. C3H4O3가 C3H6O3가 된다고. 이때도 이제 동일하게 NADH 플러스가 NAD 플러스라는 주유소가 되면서 수소이온 두 개를 내놓을 거야. 그러면 NADH 플러스는 산화가 되는 거고 피루부산은 그렇죠? 환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에서는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산화가 되면 아세틸코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C3H4O3가 아세틸코이 C2 다시 이제 코A라고 할게요.
그때 이제 뭐가 떨어져 나가냐?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되면서 NADH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피루부산은 이제 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피루부산이 산화되는 과정은 라만 그리고 나하고 다에서는 환원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시다. 나와 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공통점은 피루부산이 이제 에탄올로 환원되거나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잖아. 그때 NADH가 산화가 되면서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점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이제 CO2가 방출된다고. 그러니까 탈탄산 이제 효소에 의한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CO2가 생성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효소에 의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쓴다면 NADH가 피루부산을 환원시키고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된다. 이게 공통점. 차이점은 알코올 발효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만 젖산 발효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써 나가면 돼. 그러면 산소가 발효 과정의 일부를 표는 가나다에서 NAD 플러스하고요. CO2의 생성 여부를 나타냈대. 기억니은 이것은 젖산 에탄올 아세트코에이 중 하나다. 아세트코에이가 생성이 되는 거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는 피루부산이 환원이 되죠. 그러면 피루부산이 환원될 때는 NAD 플러스가 생성되잖아. 그러면 가하고 다에서가 NAD 플러스가 생성되니까 이거는 피루부산이 환원이 돼가지고 발효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다에서는 뭐가 생성이 되었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경우가 알코올 발효. 그렇죠? 그래서 다가 알코올 발효, 효모엔 알코올 발효. 그래서 다는 알코올 발효가 되고, 그리고 가가 이제 젖산 발효, 그리고 나가 피루부산의 이제 산화가 되는 과정이 되겠네. 그래서 디귿에서는 C2H5OH 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가에서는 그냥 C3H6O3라는 젖산만, 그리고 니은에서는 이제 아세틸코에이 하고, 그리고 NADH 플러스, 그리고 또 CO2가 생성되지. 그러면 우리 여기다 이것도 씁시다. 에탄올이 만들어질 때는 NADH 플러스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주요소인 NAD 플러스가 다시 생성되니까 요거까지 젖산 발효도 역시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까지 써줄게요. 나에서는 NAD 플러스가 아니라 NAD 플러스가 HH 플러스가 생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쵸? 그러면 기억. 니은은 아세틸 코에이다. 맞죠? 니은 가에서는 피루부산이 산화가 된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환원이 되었죠. 그 다음 디귿. 나와 다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가, 다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나는 피루부산의 산화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정답은 1번. 9페이지에 9번.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과정을 나타냈대.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가 돼가지고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두 분자의 젖산과 두 분자의 에탄올이 되는 과정을 표현해 줬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1.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에서는 모두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되네요. 그쵸? 피루부산이 젖산과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될 때 NAD 플러스가 생성된다. 2번.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쵸?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질에서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둘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3번 산소가 없을 때는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젖산균은 젖산 발효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젖산 발효에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지 않지만 알코올 발효에서는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에서는 CO2가 생성이 된다. 4번 포도당 한 문자로부터 생성되는 ATP의 양은 알코올 발효에서가 젖산 발효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두 경우 다 이 발효 과정에서는 ATP가 생성되지 않고 피루부산이 생성되는 해당 과정에서만 이 ATP가 각각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포도당 한 문자로부터 생성되는 ATP의 양은 이 ATP로 서로가 같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129회 10번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피루부산이 젖산 발효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간은 젖산 발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 때는 피루부산이 환원되는 거고, 그리고 NAD, H 플러스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죠. 그래서 1번 각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된다. 옳은 이야기고, 이 근육세포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 근육의 세포에서 젖산 발효는 근육의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할 때 빠르게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제 반응, 옳은 얘기고. 3번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생성된다. 그렇죠? 포도당 한 분자당 2 ATP, 옳은 얘기고요. 4번 생성된 젖산의 일부가 간으로 이동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4번 얘기도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한 근육 운동을 할 때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먹고 휴식을 취하면 젖산이 간에서 다시 피로부산으로 전환됐다가 이 피로부산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 그때 포도당 한 분자가 젖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EATP가 생성되지만 젖산이 포도당이 될 때는 그것보다 많은 양의 ATP가 필요하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하면 좀 유익할 거고. 오, NADH는 전자전달계에서 전자를 전달하고 NAD 플러스로 산화된다고 했는데 젖산 발효, 즉 발효에서는 이제 전자전달계가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이제 피루부산의 H 플러스하고 전자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NAD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림은 어떤 생물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정 상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포도당으로부터 피루부산이 해당 과정을 통해 피루부산이 이제 에탄올로 환원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낸 그런 이제 시기야. 피루부산이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에탄올 정도만 설명할게. 피루부산은 C3H4O3가 되잖아. 아세트알데히드는 이제 CH3CHO라고 해서 CHO가 알데하이드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탄소가 2개에다가 수소가 4개에다가 산소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과정 중에 CO2가, 그쵸? 탈탄산 효소에서 CO2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에탄올 될 때 C2H5OH 될 때, 그럼 얘는 분자식이 C2H6O가 되잖아. 그럼 이 과정 중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2개의 수소이온이 필요할 거라고. 그럼 이제 그때는 우리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NADHH 플러스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이때 2개의 수소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수소수가 4개에서 6개로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도 양성자, 즉 수소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에탄올이 된다. 그러면 이제 1번 봅시다. CO2는 기역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 니은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TP는 니은에 해당한다? 아니죠.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될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2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3번 젖산균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이 아니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치즈를 만들 때 이용되는 발효가 아니라 술을 만들 때 이용되는 발효가 되는 거고, 치즈를 만들 때는 젖산균, 다른 말로 이제 유산균에 의한 젖산 발효.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는 내용이야. 5번 가에서 생성된 NAD 플러스는 다시 해당 과정으로 공급이 돼.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될 때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게 가 과정에서 사용돼 가지고 다시 이제 NAD 플러스라는 주 요소가 다시 이제 해당 과정 하는데 재사용이 된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5번. 130페이지 13번 알코올 발효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 중에 이 ATP가 생성되고, 그리고 NAD 플러스가 NADH로 이제 환원이 이제 되는 그 이제 식을 나타내줬어. 그리고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에탄올이 이제 되는 과정 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가 환원되면서 NADH 플러스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보기 봅시다. 기억, 해당 과정이 일어났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이 과정이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NAD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반응에서는 전자 수용체는 에탄올이다. 전자를 수용하는 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전자를 수용하고, 그리고 수소 이온을 수용해 가지고 에탄올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틀린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화학식으로 좀 나타내주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해봐가지고 포도당하고 피루부산은 잘 알 거야. C6H12O6가 되는 거고, 피루부산 두 분자는 C3H4O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탄소수를 비교한다면 피루부산 두 분자는 탄소가 이제 6개, 수소가 8개 합쳤을 때야 두 분자를 6개. 그러니까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될 때는 H 4개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NADH가 두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CH3CH5가 알데하이드인데 얘는 탄소 2개에다가 수소 4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피루부산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피루부산은 탄소 3개에 산소가 3개인데 얘는 탄소 2개의 산소가 하나니까 CO2가 떨어져 나가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에탄올이 될 때 에탄올은 C2H5OH, 그러니까 탄소가 2개의 수소가 6개의 산소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이제 분자식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이 될 때는 수소, 즉 양성자를 고에너지 전자와 함께 받아야 돼.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환원되고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야. 페이지 15번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의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가와 나는 발효 결과 생성된 체조분의 산물이며 기억한 이유는 NAD 플러스와 NADH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CO2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발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중간 생성물 CH3CH5라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C2H5OH라는 에탄올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는 NADH 플러스가 NAD 플러스가 되면서 고에너지 전자하고 H 플러스 두 개를 이제 내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루부산이 나가되는 과정은 그럼 이제 젖산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동일하게 NADH 플러스가 되는 거고, 니은은 NAD 플러스,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내놓고 피루부산이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받아서 환원되어 가지고 C3H6O3가 이제 되는 과정. 해당 과정은 기억이 생성된다. 해당 과정에서는 그렇죠. NAD 플러스가 NADH, H 플러스가 생성되는 거 맞고요.
가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나는 젖산이다. 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제 중간 생성물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가는 에탄올이 돼야 돼. 그래서 니는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갈게요. 피루부산 한 분자가 나로 환원될 때, 그쵸? 피루부산 한 분자가 나로 환원된다라는 거는 젖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때 ATP 두 분자가 생성된다? 아니죠. 발효 과정에서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에서는 ATP가 생성되지 않고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으로 해당 과정을 할 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두 분자가 생성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옳은 내용은 기억만. 그림은 포도당에서 젖산이 생성되는 과정과 에탄올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가는 이제 해당 과정. 이제 해당 과정을 할 때는 ATP가 이제 두 분자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는 NADH, H 플러스가 또 두 분자가 생성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젖산 발효가 되는 거고, 다는 에탄올 발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이제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생성물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러면 기억은 ATP가 아니라 CO2가 돼야 되죠. 나에서 생성된 NAD 플러스는 가에서 다시 어떻게 돼? 가에서 다시 양성자와 즉 수소이온과 고에너지 전자를 받음으로써 다시 뭐가 되냐? 환원이 된다.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이야기,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 전자전달기를 통한 전자의 이동은 일어난다라고 있어. 다는 발효잖아. 산소 호흡이 돼야지만 TCLO에서 전자전달기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2번. 131페이지의 18, 19번 그림은 발효관과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냈대. 발효관에다가 포도당 수용액과 이제 효모액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거꾸로 세워서 솜마개를 막았대. 여기서 솜마개를 하게 되면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효모가 포도당을 호흡 기질로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맹간부 용액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기억에는 생성된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18번 보기로 갑시다. C의 기억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그래요. 맞는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봅시다. B에서 C 과정에서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생성됐으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됐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환원되고 NADH 플러스가 산화되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B에서 C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환원이 일어난다. 니은도 옳은 내용. 디귿. B에서 발효관 입구를 솜마개로 막지 않으면 맹간부의 용액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B의 발효관 입구를 솜으로 막지 않으면 이때는 뭐야? 산소가 들어올 거라고, 산소가. 그럼 그때는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냐면 산소 호흡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산소 호흡에서도 어떤 과정이 일어나?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럴 때 아세트 코에이가 생성되면서 뭐야? CO2가 생성되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TCU 회로에서도 어떻게 돼?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생성되잖아. 그래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동일하게. 그래서 맹간부의 높이가 동일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때는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맹간부의 높이의 변화가 더 크게 차이를 보일 거라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 19번. 발효관 안에 용액의 일부를 뽑아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 넣었더니 수산화 칼륨은 염기성 용액이란 말이야. 염기성 용액 같은 경우는 산성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는 산성을 띠어. 그래서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수소나 칼륨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해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쓸까? 맨간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죠. 이 기체의 부피가 이제 수소나 칼륨 때문에 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녹을 거야. 그러니까 감소할 거야. 그래서 맨간부의 용액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의 결과 뭐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함을 안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 깔끔하게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맨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여 맨간부 용액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효모의 알코올 발효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될 거야. 134쪽 1번 중단원 문제.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빛 에너지와 ATP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어. 엽록체와 이제 미토콘드리아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우리가 광합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지는 않았지만, 광합성은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그리고 산소를 발생을 시킬 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서 산소 호흡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거고 그 이산화탄소가 또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와 또한 동화작용을 통해서 또 포도당을 만들 거고 이게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은 이제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 결과 세포의 의가 뭐야? ATP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ATP. 보기 봅시다. 간은 ATP 아니죠. 간은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나가 ATP가 되는 거고 옳지 않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세포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나가 사용된다. 그렇죠. 세포에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이제 뭐 하냐면 합성하는데 사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ATP가 이제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온들을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할 거라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나에서 저장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가다로겠죠. 그렇죠. 엽록체 흡수한 빛에너지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리고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중 일부가 이제 세포를 통해서 이제 열 에너지도 발생하지만 이제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그쵸.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5번. 134페이지의 2번 그림은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내막, 외막, 기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이 붉은색 부분이 내막 안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니은은 내막 그리고 디귿이 외막 그리고 이제 이 사이가 외막과 내막 사이의 막 사이 공간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1번 봅시다. 기억에서는 즉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죠. 뿐만 아니라 TCA 회로도 미토콘드리아 기질 기억에서 일어나.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니은 내막. 내막에는 전자전달계가 존재하지.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니은에는 전자전달계가 존재한다. 옳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로 볼게요. 4. 디귿보다 니은의 표면적이 더 넓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내막이고 디귿은 외막이니까 우리가 내막이 더 표면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내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구조라고 해서 얘네가 어때? 안쪽이 막 이게 구불구불 접혀 들어가는 그런 이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약간 이제 뭐 주름진 구조라고 할까? 그래서 내막이 외막보다 표면적이 더 넓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5번 봅시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이중막 구조잖아. 단일막 자체가 인지질 이중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이중막 구조 내막과 외막으로 되어 있죠. 4번 봅시다. 디귿 외막. 아까 했나? 그쵸. 이제 3번. 3번은 디귿에 ATP 합성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디귿은 외막이란 말이야. ATP 합성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막 사이에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에 있는 내막, 이 내막에 ATP 합성 효소가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이제 3번이 돼야 돼. 134의 3번 그림은 세포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해당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가 TCA 회로, 다가 산화적 인산화. 기억린 디귿은 O2, NADH, FADH2 중 하나래. 그러면 기억 어딨죠? 기억 봅시다. 기억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TCA로 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다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기억은 NADH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은 나에서만 뭔가 만들어져서 갔죠? TCA로 회로에서만. 그러면 얘는 FADH2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뭐가 또 제공돼야 되냐? 그쵸? 최종적으로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기억 FADH2, 니은은 NADH 플러스, 기억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틀린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해당 과정에서는 세포질에서 ATP가 생성되는 거고, 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가 돌잖아. 그러면 둘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된다. 니은은 옳은 내용. 그 다음 디귿 다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다는 산화적 인산화란 말이야.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전자전달계에서 이제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내막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옳은 내용은 니은만. 134의 4번 그러면 세포의 세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A가 해당, 그리고 B가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 그리고 C는 산화적 인산화. 그러면 차이점이라는 것은 장소가 차이를 보이는 거죠. A는 세포질, B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리고 C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통점은 해당 과정에서 ATP 생성되고, 그리고 TCA 회로에서 ATP 생성되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도 ATP가 생성되니까 공통점이 기억은 ATP가 생성된다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문장은 옳은 내용. 그 다음 이제 니은 봅시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는 니은이 아니라 뭐야?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만 해당하니까 디귿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모두가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한 과정이고요. 또한 그 과정으로 탈수소 효소가 관여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반응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즉 기억 공통점에 해당해야 돼.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 135페이지에 5번 그림은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 중에 ATP가 소모되기도 하고, 그리고 탈수소 효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NADH 플러스가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ATP가 또한 생성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1번 탈탄산 요소가 작용했다. 탈탄산 요소가 작용했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 그리고 원핵세포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게 세균이란 말이에요. 세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 젖산균 같은 이런 이제 세균들 같은 경우 젖산 발효를 하지만 젖산 발효 전에 뭐가 일어나? 해당 과정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원핵세포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산소가 없을 때 진행되지 않는다? 아니죠. 무산소호흡이나 유산소호흡이나 해당 과정은 언제나 일어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 그 다음에 4번 ATP 생성이 ATP 소모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모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생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내용. 5번 봅시다.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가 분해되면 ATP 두 분자가 생성되죠. 왜? 소모 두 개, 생성 두 개. 그럼 알자 ATP는 EATP. 그래서 옳은 내용은 5번. 135의 6번. 세포호흡에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그림을 보니까 효소 A는 기질이 갖고 있던 인산을 ATP 쪽으로 트랜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전이시켰다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전이시킨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ATP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질에 있는 인산이 ADP와 이제 결합을 해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한다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의 이제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갈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아니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는 내용. 해당 과정과 TCA로 해서 그렇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효소 A는 탈수소 효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인산을 트랜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전이시키는 거야. 그래서 효소 A를 우리가 전이 효소다라고 해. 탈수소 효소는 이제 대표적인 게 NAD 플러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효소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소 원자를 이제 떼어내거나 그런 이제 효소를 우리가 탈수소 효소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디귿은 효소 A는 전이 효소지 탈수소 효소는 아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니은만. 그래서 정답은 1번. 135회 7번 TCA 회로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C, R, 석, 말, 기억이 옥살 아세트산. 옥살 아세트산 사탄당이죠. 우리 그랬잖아. 석마록 444 C, R 그쵸? 그래서 265 444 그치?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뭐 생성되는 물질 뭐 그런 것들 한번 여기다 쭉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시트르산이 5탄소 화합물인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이 될 때는 탄소수가 하나가 줄어드니까 탈수소 효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탈탄산 요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는 NAD, H 플러스가 생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케토 그루타르산인 5탄당이 이제 이 4탄당인 이제 석신산이 될 때 이때는 또 탄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CO2가 생성될 거고 또 동일하게 NADH 플러스가 생성될 텐데 이때 특별히 뭐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뭐가 생성된다? ATP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 4탄당이 이제 석신산이 이따가 한번 이름을 한번 쓰고 할게요. 그래서 이 5탄소 화합물이 알파케토 그루타르산 그리고 이 4탄당이 석신산 그리고 말산 그리고 옥살 아세트산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이 4탄당이 이제 석신산이 4탄당이 말산이 될 때는 FADH2가 생성되죠. 그리고 4탄당인 말산이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는 이때는 NADH H 플러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봅시다. 가에서는 조효소 A가 방출된다. 그렇죠. 아세트 코에이에서 코에이 조효소는 또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다시 피르부산에 산화하는데 재사용이 될 거야. 그래서 1번 옳은 내용. 2번 다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사탄소 화합물인 옥살아세트산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4번 나와 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탄소수가 6에서 5, 5에서 4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5번 라와 한번 표현해 봅시다. 라와 마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소는 서로가 어때? 다르죠. 라에서는 FAD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에서는 NAD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는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은 5번. 페이지 8번.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와 ATP 합성 과정을 나타냈다. 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가는 외막과 내막 사이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합시다. 막 사이 공간. 그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부터 봅시다. 가에서는 시트르산의 산화가 일어난다. 시트르산의 산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TC 회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트르산의 산화는 TCA 회로의 일부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에서 시트르산의 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로가 일어나는.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 2번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물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 나머지 것도 봅시다.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 ATP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ATP를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전자 운반체 중 일부는 수소이온이 확산하는 통로 단백질로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통로 단백질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소이온의 능동수동, 즉 양성자 펌프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4번 전자 운반체 중 일부는 확산이 아니라 양성자 펌프로 사용한다. 통로 단백질 아니 운반체 단백질 능동수동 양성자 펌프. 5번 전자의 이동이 활발할수록 가에서의 pH는 높아지고 나에서의 pH가 낮아진다.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 양성자 펌프하는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기질에 있던 H 플러스를 막 쌓인 공간으로 퍼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pH 농도는 막 쌓인 공간이 높아지는 거고 기질적인 pH,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막 쌓인 공간이 낮은 거고, 또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기질에서는 pH가 높은 거고. 그래서 5번 내용도 옳지가 않아. 136에 9번. 그러면 어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기억은 NADH, H 플러스 혹은 FADH2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NADH, H 플러스가 FADH2보다 똑같이 양성자 두 개랑 고에너지 전자를 싣고 오긴 하지만 이 NADH, H 플러스가 FADH2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에서 FADH2보다 먼저 전자 운반체의 전자를 전달을 해. 그래서 이때 이제 물음표 있죠? 여기가 이제 NADHH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기억이 FADH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NADH가 아니라 FADH2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A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 전달 효소가 들어있고 또한 ATP 합성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니은 A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기억 한 분자로부터 2분의 1 오트로 전달되는 전자의 수는 2개다.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서 이제 설명하면 FADH2가 이제 분해를 하잖아. 그러면 FAD가 되는 거고 수소이온 2개하고 고에너지 전자 2개가 생성이 될 거라고. 그러면 2분의 1 오트, 뭐 산소 원자, 산소 분자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를 최종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 OE-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OE-는 주변에 이제 수소 이온이 있으면 수소 이온하고 결합하여 이제 물이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수는, 그러니까 기억의 한 분자로부터 2분의 1 오트로 전달되는 전자의 수는 2개. 그래요. 옳은 내용.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돼야 돼. 136에 10번. 동물 세포에서 단백질이 세포 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돼. 그러면 아미노산이 직접 산소 호흡에 사용되지가 못해. 그래서 아미노산은 이제 두 가지 작용기가 있어. 하나는 아미노기라는 작용기가 있고 하나는 카복식이라는 작용기가 있는데 아미노기라는 작용기가 떨어져 나가. 그걸 우리가 탈아미노 반응이라고 해. 그래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을 탈아미노 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미노기는 이제 NH2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미노기가 이제 암모니아가 돼가지고요. 얘가 이제 간에서 해독 작용을 받아서 이제 요소가 된 다음에 오줌으로 이제 배설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간 이 아미노산, 즉 탈아미노 반응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아미노산이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피루부산 혹은 아세틸 코에이 혹은 이제 TCA 회로에 중간 산물 등으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산화가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흡기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기억, 아미노산은 탈아미노 반응을 거친 후 그래 호흡기질로 사용된다.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는 과정 중에는 3탄당인 피루부산이 2탄당인 아세틸코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난다도 옳은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를 거치면 NADH 세 분자가 생성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NADH, H 플러스가 이제 세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FADH 이제 2가 하나, 그리고 CO2가 2개, 뭐 2분자, 그리고 ATP가 비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한 분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라 정답은 5번. 130에 11번 호흡기질 가나다가 각각 CO2, H2로 완전히 분해될 때 소비되는 O2의 부피가 발생한 CO2의 부피를 나타냈다. 가나다는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호흡률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호흡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모된, 그러니까 소비된 O2의 부피분에 발생한 CO2의 부피로 우리가 호흡률을 정의 내려. 그러면 단백질은 호흡률이 얼마가 되냐면 0.8의 호흡률을 갖고 있고 탄수화물은 1.0, 지방은 0.7의 호흡률을 갖게 된다고. 그럼 간은 소비된 거와 발생된 부피가 같으니까 간은 탄수화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호흡률 1.0.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대략 호흡률이 0.7에 해당해. 그러니까 0.7에 해당하는 이제 지방, 그리고 이제 단은 호흡률이 0.8 대략. 그러면 얘가 단백질이 될 거야. 그럼 호흡률은 가다, 나, 1.0, 0.8, 0.7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간은 탄수화물이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다음 해당 과정을 거쳐 산화되는 거는 이제 지방인 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동일한 부피의 산소가 소비될 때 발생하는 CO2의 부피는 나가 호흡기질로 사용할 때보다 다가 호흡기질로 사용할 때가 더 크다. 그쵸? 소모된 산소분해 발생한 CO2니까 호흡률이 클수록 발생되는 CO2의 부피가 더 클 거라고. 그래서 다가 호흡기로 사용할 때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옳은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 136의 12번 알코올 발효 과정을 나타냈대. 그러면 이제 화학식을 한번 써보면 C6H12O6인 포도당이 C3H4O3라는 필부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3가 아니라 C2H4O라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은 C2H6O가 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가에서는 ATP 두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분자의 NADH2가 생성이 돼. 그리고 나에서는 탄소수하고 산소수가 1대2로 줄어들었으니까 나에서는 탈탄산 효소에 의한 탈탄산 작용 CO2가 생성이 될 거고, 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두 개가 이제 공급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얘가 공급돼 가지고 다시 NAD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돼서 가에서 해당 과정일 때 재사용을 하게 돼. 기억, 가에서 ATP가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이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될 때 ATP가 AT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수기가 거치기 때문에 알짜 ATP가 이 ATP가 되는 거고. 그래서 12번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니은 내용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는 탈탄산이 아니라 다에서는 뭐가? 다에서는 그 NADH가 NA 플러스로 탈수소 반응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기억. 그래서 정답은 1번. 137에 13번 젖산 발효하고 알코올 발효인데, 알코올 발효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1이 알코올 발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2가 이제 젖산 발효. 그러니까 젖산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 그러니까 젖산균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럼 유산균. 그래서 요구르트, 치즈, 그다음에 뭐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 중에 젖산이 생성되지. 약간 시큼한 맛을 갖고 있고 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 즉 발효는 세포질에서 일어나.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산소가 없을 때 효모에서는 일어난다. 효모가 알코올 발효 세균이잖아.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디귿, 2에서는 NAD 플러스가 아니죠. 2에서도 이제 뭐야?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 때 H 플러스 두 개를 제공받아야 되잖아. NADH 플러스로부터. 그래서 NADH 플러스가 수소이온을 두 개를 피루부산한테 제공하고, 그러면 NAD 플러스라는 조류가 생성돼서 다시 이제 해당 과정에 재사용이 된다고. 그래서 NAD 플러스가 생성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생성이 된다. 그래서 디귿 내용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4번. 137페이지 14번 그림은 세포 내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 1, 2, 3을, 그리고 표는 1, 2, 3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젖산과 에탄올 중 하나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CO2와
NADH 플러스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과정은 포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는 해당 과정. 해당 과정에서는 NADH가 생성되죠. 그리고 피루부산이 과정 2를 거쳤을 때, 그리고 과정 3을 거쳤을 때, 과정 2를 거쳤을 때는 CO2하고 NADH가 둘 다 생성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뭐 알코올 발효도 NADH는 생성되지 않아. 그래서 이 과정은 젖산 발효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젖산 발효. 그러면 이제 3번이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야 돼. 근데 니은은 없으니까 기억이 CO2가 되는 거고 니은이 NADH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1은 A가 없음이 되는 거죠. B는 뭐야? 있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없음, B는 있음. 그러니까 2번 옳질 않죠. 2번 틀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NADH가 아니라 CO2니까 1번 내용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분자당 탄소 수는이라고 했는데 A는 젖산이잖아. 그럼 젖산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3개, 수소수가 6개, 산소수가 3개짜리란 말이야. 그리고 에탄올은 탄소수가 2개, 수소가 6개, 산소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분자당 탄소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고 4번 사람의 근육에서는 1과 3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사람의 근육에서는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과 2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야 돼. 4번 옳지 않은 내용. 5번 이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코올 발효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과정 중에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서 정답은 3번